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토평 사거리에 나비 박사로 잘 알려진 석주명 선생 기념비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제주학 정립에 공헌한 선생의 업적을 기리면서 지난 2003년에 세운 건데요. 지난 2007년부터는 석주명 기념관 건립 사업이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석주명 선생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제주에서 석주명 선생 기념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제주도 분들 중에도 석주명 선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석주명 선생은 이제 나비 박사이면서 제주학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이제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나고 1950년 서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 중에 두 사람을 부러워했다고 그러는데 그 한 분이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고 또 나비 분야의 석주명 선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석주명 선생이 제주도와 큰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제주도를 많이 연구했고 또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스스로 나는 반제주인이다 이런 네. 말씀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석주명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2000년에 제주도 전통문화연구소에서 석주명 선생과 제주도의 인연을 소개하는 그런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아까 말씀이 나왔던 서귀포시 토평에 예. 석주명 기념비가 건립되었죠. 그리고 그 후 2007년에 석주명 기념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주명과 관련된 많은 학술 세미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007년에 이제 석주명 기념사업회가 창립되고 이제 이때부터 기념관 설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 제주에 이 석주명 선생 기념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제주도에는 제주를 거쳐간 유명한 그 분들이 계십니다. 예. 육지분들이.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중섭 선생님과 추사 김정희 선생님인데 그 두 분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중섭 미술관과 추사적거지 기념관이죠. 근데 석주명 선생은 그분들 못지않게 제주도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보다 훨씬 더 제주도를 많이 사랑했어요. 예.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념관이 없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에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 하나가 제정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따른다면 충분히 석주명 선생도 기념관을 짓고 또 추모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가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석주명이라는 이런 그 인물과 예.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로서는 큰 그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선생님의 뜻과 정신을 잘 읽고 또 교육하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석주명 선생은 이제 제주를 제2의 고향이라 여길 정도로 그쵸. 굉장히 사랑했고 또 석주명 선생의 기념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예, 사실 그 2003년에 석주명 기념비가 세워질 때 너무 그거는 초라하다 선생님의 업적에 비해서 예. 그래서 좀 그럴듯한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주명 선생이 제주와의 인연이 이제 널리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07년 서귀포에서 이제 석주명 기념사회가 이제 발족되는데 그때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재원도 없었고 부지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근데 2015년에 서귀포시 영천동에서 석주명을 테마로 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석주명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또 2017년에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 부지가 어디냐면 석주명 선생이 이제 근무했던 바로 그 약초원인데요. 16,0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한 5,000평이 좀 안 되는 그런 그 땅인데 기념관을 짓기에는 충분한 어떤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천동 주민들도 그렇고 석주명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들도 그렇고 야 이제 기념관이 들어서는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영역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비 가지고는 기념관이 지을 수 없다라는 어떤 예. 그런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지는 마련이 됐는데 결국에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기념관 설립이 한 차례 좌초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재원 마련인 거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원입니다. 기념관을 지으려면 적지 않은 돈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려면 뭐 일시적인 어떤 후원금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이 많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재원을 이제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석주명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2015년 그 당시에 이제 서귀포 시장이 현을생 시장이십니다. 그분은 상당히 뜻이 깊었어요. 기념관 꼭 지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시장도 바뀌었죠.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그리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뜻이 그렇게 단단하게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잃었군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아쉬운 거는 기념관을 지으려면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도시과에서는 그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소통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2020년 6월에 석주명 선생님이 근무했던 그 연구동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 785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그거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좀 그럴듯한 제대로 된 기념관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좀 재원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좀 태스크포스 팀처럼 한 팀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마련이 된다면 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제주도민이 기억해야 할 석주명 선생 어떤 분이셨나요? 예, 석주명 선생님은 일생을 크게 나눠본다면 세 가지에 헌신하셨는데요. 하나는 그 전문 분야인 나비, 그래서 나비 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배우기 쉬운 세계 공용어, 그걸 이제 에스페란토라고 그러는데 그것의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 연구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주적인 것이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주도의 어떤 특이한 자연과 문화,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알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특히 선생님은 제주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당신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제주어는 우리 옛 우리말에 많이 남아있는 보물과 같더라. 이런 것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러한 석주명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잘 알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과학기술의 명예의 전당, 그게 한 30여 분 계신데 거기에 석주명 선생을 이제 헌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또 이렇게 선생님을 이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석주명 선생이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또 이제 그 선호하는 그런 예. 분이시기도 한데 이런 인물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은 참 그 행운이고 우리가 예. 잘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파브로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나비 박사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제 제주를 굉장히 사랑해서 제주 학의 이제 창시자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1936년 여름에 오래된 얘기죠. 그때 제주에서 나비 채집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1943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주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자연, 또 방언, 민속, 뭐 역사, 인구 뭐 이런 조사들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들을 정리해가지고 6권의 제주도 총서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6권 중에 3권은 생전에 나왔고 또 나머지 3권은 유고로 나왔죠. 그래서 제주도 총서를 비롯해가지고 27편의 제주도 연구를 저서들을 이제 예. 논문들을 냈는데 그것은 양과 질에서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주도 박사, 제주학의 선구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주학을 이야기할 때 이 석주명 선생의 연구 자료가 가지는 가치를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대략 간단하게 4가지로 예.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석주명 선생이 남겨놓은 거는 우리 제주도 연구의 기초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계시던 때가 이제 4.3 사건 이전이거든요. 제주 4.3 이전이어서 그 당시의 기록들은 4.3이 나면서 다 손상되고 또 훼손되고 없어졌죠. 그러나 네. 그게 여전히 남아서 그 자료는 제주학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때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일제 강점기 그 연구자들도 제주도를 많이 연구했는데 그분들은 제주도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선생님은 이제 제주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진짜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자료를 남겨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나비 박사인데 그것을 인문학과 또 사회과학, 그러니까 방언, 또 예. 인구, 문헌 이걸 조사할 때 그 방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 융합의 선구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석주명 선생은 제주도 연구 이전과 예, 예.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예. 이전까지는 그저 곤충학자였지만 예, 예. 이후에는 인문, 사회, 자연을 통합하는 통합학자로 대성하게 된 거죠.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석주명 선생을 기리고 기념할 석주명 기념관 어떤 곳에 좀 건립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2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우선은 석주명 선생님이 근무했던 그 연구동을 예. 지금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데 그걸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이제 그 자료들을 거기에 전시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근데 그 연구동 건물은 300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따진다면 9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네. 선생님이 업적 모든 것을 다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대로 된 예. 석주명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석주명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잘 만들어진다면 그 의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